먼저 촬영본 자체가 이렇게 그린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초록색을 빼주는 게 크로마키 작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얘를 따와서 배경에다가 합성하는 작업이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울트라키라는 이펙트를 불러와 봤었고요. 거기에서 처음으로는 컬러를 갖다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세부 조정을 해주는 매트 제너레이션, 매트 클린업, 스피드 서프레이션을 갖다가 다뤄봤었어요. 여기 매트 제너레이션은 이제 이 녹색 값 찍어 놓은 거에서 그 해당하는 색깔의 영역을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경우가 투명도 기준으로 빠지는 거,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여기 부분 봤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 빼주는 용도로 쓰는 거, 그리고 섀도우용으로 따로따로 이제 따주는 거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토어런스랑 페데스타. 토어런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녹색기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얘네들 색깔을 갖다가 좀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안에 이제 초록색기가 들어갔을 때 같이 사용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페데스타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제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트 클린업을 갖다가 들어가서 테두리 부분을 이제 깎아내는 초크가 있었고요. 그 테두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소프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바깥쪽에 지금 이 소프트는 약간 원래 소프트는 준 것보다 많이 깎여 들어가 있거나 반투명하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대비로 갖다 살려주는 콘트라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드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약간씩 빠져있는 애들을 보완해서 살려주는 거가 미드 포인트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서프레이션 같은 경우는 테두리에 남아있는 거나 아니면 안쪽에 살짝 초록색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채도를 빼줘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때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도 디세츄레이트는 이제 채도 빼주는 거, 레인지는 초록색의 영역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스필은 채우는 거, 그리고 루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 조절해주는 거까지. 컬러 콜렉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색 보정을 쓰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보험사 아주머니들은 체조하신다고 저기 소리가 들려요. 오늘은 좀 유난히 크네.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닭을 갖다가 배경에다 넣어 봤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게 그림자 작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알맞게 잘 따져 있는 거를 갖다가 뒤집어 줘서, 그리고 스케일을 줄이고, 뒤집을 때는 버티컬 플립으로 세로형으로 뒤집어 줬었고, 거기에서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리로 적용을 해주고, 틴트는 이제 얘가 흑백으로 색깔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블랙 부분은 어차피 블랙이니까 그대로 가고, 화이트 부분을 블랙으로 동일하게 하니까 완전히 실루엣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약간 흐릿하게, 너무 뚜렷하지 않게 그림자를 갖다가 처리를 해줬었죠. 그리고 사이즈를 누를 때는 이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를 해놓고 해야지 이제 가로 세로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닭이랑 그리고 여기 토끼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병아리까지 했는데, 병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초록색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를 찍든 여기를 찍든 해도 여기가 많이 까지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클립을 갖다 하나 더 복제를 해놓고 거기선 울트라키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로 갖다가 따가지고 넣는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섀도우를 활용해서 여기를 지우려고 하면은 여기가 같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 부분에다가도 마스크를 씌워서 우리 트래킹을 걸어줬었죠. 따로 이렇게 걸어줘서 얘가 여기에만 붙어 있게끔 해주는 거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정 작업까지 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몇 개를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에서 아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26) 크로마 키 2. 오늘 날짜로 해서 어제 프로젝트에다가 어제 프로젝트처럼 동일한 이름에다가 2라고 붙여놨어요. 어제 받았던 자료 중에 요거랑 그리고 요거랑 배경 이미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배경 이미지까지 불러오겠습니다. 이 배경 이미지 가져올게요. 블론드 우먼 헤드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클립을 갖다가 시퀀스 만들어 주시고요. 내용은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춤추고 있는 건데, 여기 타이밍에 맞춰서 나중에 이 디스코 소스를 갖다가 위에다가 얹어 볼 거고, 배경은 이걸로 깔아 볼 겁니다. 먼저 빼보도록 할게요. 이펙트에서 울트라 키를 불러 오시고요. 울트라 키 불러오고, 이펙트 컨트롤 들어가서 일단 얘네들 모션이랑 오퍼시티 부분 닫아줄게요. 닫아주고, 우리 컬러는 이쪽 얼굴 쪽에 있는 그린 스크린 쪽을 찍어줍니다. 찍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트랜스페어런시가 안 보이시면은 여기 스패너에서 트랜스페어런시를 켜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흔들면서 있을 때 지금 정확하게 17프레임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17프레임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블러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잔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약간 이렇게 초록색기가 들어가는 거를 보이시죠? 네, 손에 초록색이 이제 껴있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고정을 같이 해줄 거예요. 먼저 트랜스페어런시를 얘는 한 50 정도만 살짝 올려놓을게요. 50 정도만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섀도우 부분도 한 30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페데스타 활용을 해서 4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랜스페어런시 50, 섀도우 30, 그 다음에 페데스타 40으로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은 이제 거의 날라갔죠? 근데 여기 부분이 살짝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트 클린업에서 조금 더 작업을 해볼게요. 콘트라스트를 갖다가 쭉 올려줘 볼게요. 콘트라스트를 한 7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옷에 있는 그 반투명한 게 이제 채워졌죠. 콘트라스트를 75 올려줬고요. 우리 미드 포인트를 이번에는 40 정도로만 맞춰볼게요. 그리고 소프트는 3, 살짝 테두리를 뭉개주는 거죠. 배경에 이제 자연스럽게 붙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필 서퍼레이션을 열어주시고요. 스필 부분을 갖다가 한 70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여기 이쪽이 이렇게 살짝 색깔이 채워지는 걸 보실 거예요. 원래 색감이. 그리고 레인지를 갖다가 레인지는 지금은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헤드폰 때문에. 그리고 루마를 갖다가 60으로 올려줄게요. 딱 요 정도까지 고정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색깔 보정하는 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서 이제 여기 특정 부분 색깔을 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갖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깔끔하게 그래도 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제 요거 클립 2번에다가 올려놓고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 밑에다 깔아줄게요. 배경 이미지. 지금 요거 맞죠? 여러분들? 네. 배경 이미지. 자, 이펙트 컨트롤에 가셔서 사이즈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모션 부분 열어줘서 스케일 그냥 쭉 키워가지고 이 정도 걸쳐져 있게끔, 원래 것보다 좀 사이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상반신 걸려있는 높이인데 여기가 소파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뭔가 어색해 보여서 이렇게 걸쳐주겠습니다. 소파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의자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해주세요. 크기를. 그리고 조금 뒤에 백을 갖다가 살짝 포커스를 날려줄 건데, 우리 그동안 앞에서 했던 가우시안 블러 있죠? 가우시안 블러를 추가해 줍니다. 살짝 포커스를 날아가게 해줄게요. 한 9 정도로 줄 거고요. 자, 제가 스케일은 260까지 올려놨었고요. 그리고 블러리니스는 9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 인물에 좀 더 중심이 되게끔. 여기까지 만들어 봤었고, 자, 춤추기 일보 직전 5초대에다가 이제 디스코 라이트를 갖다가 얹어 볼게요. 디스코 라이트를 갖다가 이제 5초대에 올려놨고요. 얘는 이제 배경이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빛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블렌드 모드를 줘야 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부분에서 오퍼시티를 열어주시고, 블렌드 모드 스크린으로 해볼게요.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줍니다. 아래 여기 바닥에 이 빛의 상이 맺히는 거 안 보일 때까지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저는 지금 한 191까지 키웠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배경은 나중에 하고, 먼저 여기 디스코라이트가 근데 짧죠. 이 뒤에까지 계속 춤을 추는데 얘가 짧습니다. 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걸로는 이제 스트레치를 쳐서 늘리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느려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특이한 소스인데, 얘가 루핑 소스라고 반복을 했을 때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까지 가서 다시 재생을 바로 진행을 하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이렇게 갔을 때 다시 처음으로 재생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처음 우리 루프아웃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루프아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끔 이런 소스를 루핑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굳이 늘릴 필요 없이 그냥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뒤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뒤에는 잘라주고, 그리고 배경 부분에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펙트 브라이트니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까 가우시안 블러도 추가했었는데 여기에 브라이트니스를 추가를 해서 얘를 어둡게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걸로 할 거예요. 키프레임을 이제 찍어야겠죠. 아까 우리 5초에 5초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인디케이터 5초에 위치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키프레임 브라이트니스를 갖다가 찍어줍니다. 그리고 한 5초 10프레임에 가서 얘를 마이너스 100으로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진행되다가 딱 하고 바뀌는 것까지 살짝 지금 이게 티네요. 구멍이 살짝 있네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얹어놓고 보니까 이제 좀 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미드 포인트를 아까 울트라 키에서 미드 포인트를 20까지 낮춰줄게요. 구멍 난 거를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까지 낮춰줄게요. 네, 미드 포인트를 20. 그러면은 이제 구멍은 이제 없어졌네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보이는 거는 요 조명이랑 지금 블렌드 되면서 이게 생기는 현상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저해상도로 갖다가 제가 압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제가 어제 코덱 설명했었죠? 그 전에 코덱 설명했었죠? MP4로 뽑고 더군다나 H264로 뽑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작업할 때 보면은 이게 티가 난다고 이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끝냈고요. 얘는 하나로 묶어서 댄스 라고 묶어 놓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 3개거든요. 영상 3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잉크까지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 캐리비안, 그리고 여기 클로즈업 된 여자 얼굴, 그리고 여기 글리치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 보케 소스, 그리고 잉크 소스까지 가져오실게요. 먼저 이제 우리 크로마키 딸 거 비디오 2번을 갖다가 시퀀스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이제 실제 촬영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죠. 여기 명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여기 조명이 이렇게 세게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울트라 키로 갖다가 울트라 키로 갖다가 색깔 찍어 주시고 스포이드. 자, 색깔 찍을 때는 저는 여기 얼굴 근처인 여기를 찍어 주겠습니다. 이쪽에 찍어 줬어요. 이쪽을 찍게 되면 여기는 잘 빠지는데 여기 어두운 부분은 잘 안 빠지죠. 먼저 섀도우 부분을 갖다가 빼줘야 되니까 섀도우는 5까지 낮춰 볼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그대로 가고 트랜스페어런시도 더 이상 빼면 안 될 것 같고 매트 클린업 열어주고요. 콘트라스트를 살짝 20까지 올려줍니다. 여기는 수치를 그렇게 많이 안 다뤄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울트라 키를 절대 못 살려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제 살리려고 너무 노력을 하면은 이 머리카락 컬들이 많이 뭉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빼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우리가 어제 병아리 때 작업했던 것처럼 얘를 뒤에다가 마스크 딴 거를 얹어줘야겠죠.
요거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Alt 눌러서 위로 들어 올리면은 하나 더 복사가 됐죠. 자, 얘는 울트라 키 빼줍니다. 밑에 걸로 할게요. 밑에 거 선택하시고 울트라 키 빼시고 오퍼시티만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구멍 났던 부분 딸 건데 펜 툴로 갔다가 선택하시고 0프레임에 일단 갈게요. 0프레임에 가서 여기 이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추가로 또 펜툴 찍어서 여기 입술 한 덩어리, 또 추가로 찍어서 눈, 그리고 아예 머리까지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잠깐만 한번 이거 테스트 좀 해볼게요. 원래 보통은 얘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키로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혹시나 이게 잘 될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냥 없애야겠어요. 자, 0프레임에다가 우리 지금 마스크 세 덩어리로 갖다가 했는데요. 항상 마스크를 선택해서 옮겨야 될 때는 여기 마스크 1 또는 마스크 2 해당하는 마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프레임은 마스크 패스에다가 찍어주시고 0프레임부터 찍어 놓으신 다음에 얘가 한 지금 영역에서 그렇게 많이 안 벗어나니까 이대로 가다가 이쪽에서 조금 올라가네요. 이렇게 들어 올려줄게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구멍은 메꿔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 입술 같은 경우는 입술은 트래킹으로 한번 해봅시다. 트래킹으로 해도 잘 붙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 플레이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잘 붙었네요. 좋습니다. 잘 붙었어요. 여기는 괜찮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3번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가능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색깔이 지금 여기 포인트 찍어놨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조금 색깔들의 경계가 뚜렷하죠. 특히 여기 눈썹이라든지 여기 머리카락 부분이라든지 여기 경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색깔의 경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트래킹은 잘 잡힙니다. 여기 아래 거는 그냥 워낙에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살짝만 들어 올려줬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 위에까지 그려 놓으셨으면은 굳이 움직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네요. 여기 부분은 이제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할 때는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그냥 아예 지워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정상적일 때 틀어지기 직전까지 위치를 잡아 놓고요. 우선 키프레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지우는 거예요. 여기에 다 키프레임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다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지워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럼 이제 안 튀어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잡고 지워주고,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된 거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인물 크로마키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얘네 두 개 다 잡으셔서 네스트 걸어 주셔요. 네스트 걸어서 그만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드는 타이밍에 맞춰서 배경이 나타나는 거를 할 거예요. 이 배경이 나타나게끔. 그리고 요게 앞에 이렇게 깔아줘서 약간 샤랄라한 분위기 만들어 줄 거고, 이 배경 나올 때 아까 받았던 잉크 소스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뒤에 퍼지면서 배경이 등장하는 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거 잉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할 때, 잉크로 갖다가 나오게 하려고 할 때 이 배경이, 그러면은 뭐를 써야 되죠? 우리 이미 했던 거예요. 약간 여기가 까만색이죠? 알파요? 여기가 흰색이죠? 까만색, 흰색으로 갖다가 까만 잉크 부분에 얘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쵸? 루마 트랙 매트 키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 잉크들이 퍼져 나올 때 이 여기 안에 이 그림이 나타나게끔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서 그리고 이거 마무리 되면은 이제 색보정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미리 올려놓도록 할게요. 좀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 공유 폴더에 보시면은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 있어요. 얘 미리 다운 받아 가실게요.
할게요. 먼저 요 잉크들을 갖다가 하나만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에 이제 트랜지션 작업할 때는 소스 하나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얘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사용을 할 거라서 얘네들을 묶어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먼저 잉크 삐지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시퀀스로 깔아주시고, 근데 얘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색 잉크가 퍼지는 걸로. 다른 잉크들은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안 맞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효과로 색깔을 반전시키는 인버트를 갖다가 추가해 줄게요. 인버트 시켜놔 보면은 원래도 살짝 색감이 푸른 색깔의 이제 잉크가 퍼지게 되므로 검은색으로 이제 좀 만들 거라서 저번에 썼던 틴트를 갖다가 추가로 달아줄게요. 그래서 인버트 먼저 달아주시고, 그리고 틴트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 배경에 흰색 잉크로 바뀌게 됩니다. 인버트랑 틴트 그냥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버트가 안 들어가요? 클립 선택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드롭 11번이랑 7번 이제 하나씩 위에다가 얹어 주겠습니다. 자, 11번 위에 얹어 놓으니까 얘가 지금 덮어버렸죠. 얘도 검은색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블렌드 모드로 갔다가 드롭 11번 선택하시고 블렌드 모드로 스크린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흰색 부분이 남고 검은색 배경은 날아가겠죠? 그리고 모션을 클릭을 하셔서 바운딩 박스 이제 나타났죠?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크기도 조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림 갈아 끼우기를 해볼 건데, 먼저 얘를 갖다가 Alt 눌러서 위에다가 복사를 해주시고요. 얘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7번을 갖다가 여기 11번, 7번, 이 11번을 갖다가 갈아 끼워 볼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은 얘가
7번으로 갈아 껴져요. 마우스 어디로 움직이면 안 되겠어. 여기 얘 있죠? 7번 Alt 누르고 끌어다가 여기 11번에다가 갈아 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영상 길이가 달라서 여기가 이렇게 빗금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갈아 끼우게 되면은 우리가 좀 아까 스크린이랑 스케일 값 조절했던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깔아주시고, 여기를 다 흰색으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머지 얘네들 지금 잉크 2개 더 계속 복사를 해서 쭉쭉 깔아줄게요. 방향도 틀어주시고요. 모양 크기도 다르게 넣어주시고, 흰색 최대한 채워볼게요. 위로 쌓아서 방향도 틀어주고, 혹시나 이제 더 위에 넣고 싶은데 잘 안 되시면은 오른쪽에 요 동그라미 있죠? 얘 잡고선 늘려주시면은 여기가 더 이렇게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확대 축소. 자, 지금 재생해보면은 가운데 퍼지고 나머지 잉크들이 이렇게 쭉 한꺼번에 퍼지죠. 근데 우리는 순차적으로 좀 나타나게 하고 싶으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살짝 밀어주세요. 여기 끝에 부분 때문에 스냅이 잡혀서 좀 잡기 불편하시면은 여기 자석을 잠깐 풀어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나타나게끔. 가운데가 먼저 퍼지고 그 다음에 탁탁탁탁. 요런데 완전히 안 메꾸셔도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맨 위에다가 컬러 매트로 갖다가 하얀색을 깔아서 페이드인으로 주면 되니까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꽉 채워야 돼요. 한 요정도? 요정도 나오게끔. 그래서 좀 여러 개의 잉크가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게 좀 중요해요. 우선 요 정도까지 이제 채워졌으면은 나중에 이제 하얀색으로 때우면 됩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으시면은 우리 여기 뉴 아이템에서 컬러 매트 추가해 줄게요. 컬러 매트 추가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 흰 색깔로 걸어 주시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퍼져 나올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맞물리고 있는 상태 있죠? 완전히 블랙이 사라져 있는 상태 여기쯤 저는 3초 구간이네요. 3초 구간쯤부터 이 화이트를 갖다가 깔아주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얘는 좀 길게 빼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얘를 갖다가 잡고 늘리거나 위로 또는 패널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사용했던 이펙트에서 우리 트랜지션 소스 일단 여기 위에 여기 필터 지워주시고요. 트랜지션 그리고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 있었죠. 이 크로스 디졸브를 갖다가 여기 끝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여기는 앞에 컷이 없기 때문에 얘가 페이드 인만 되는 거예요. 하고 채워지는 것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전히 화이트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 컬러 매트 위에 얹어놨고, 그리고 여기 비디오 트랜지션,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를 갖다가 끌어다가 여기다가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잉크 가득 채우는 잉크 소스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시퀀스로 해서. 다시 원래 우리 여기로 넘어올게요. 얘는 지금 우먼, 요거는 3번 트랙에다가 옮겨 주시고요. 죄송해요. 4번 트랙에다가 옮길게요. 뒤에 배경 하나 화이트로 하나 깔 거라서. 자, 지금 우리 화이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제일 1번 트랙에다가 넣고 끌어서 놓고요. 그리고 캐리비안 얘를 갖다가 그 2번 트랙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타이밍을 고개 들 때 맞춰서 할 거니까 5초에 가셔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을게요. 뒤에는 잘라 주시고요. 화이트가 제일 아래층, 그 다음에 여기 캐리비안 5초에다가 쭉 넣고, 그리고 여기 끝에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잉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 3번 트랙에다가 5초에 똑같이 맞춰 줄게요. 예, 더 짧네요. 짧을 때는 안에 들어가서 요 화이트 소스를 더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이 화이트 맞나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요거 늘려놨죠. 더. 이렇게 늘려놨고 얘 닫고 여기 끝에 잡고 안 늘어나요? 네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가 까만 화면으로 그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백을 화이트로 깔아놨는데 맞죠?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렌더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퀀스 렌더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우리 눈을 첫 번째 거 작업, 지금 여기 트랜지션 되는 거 작업해야 되니까 이거 눈 꺼놓도록 할게요. 꺼놓고, 그리고 잉크 여기 보이죠?
트랙 매트 키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캐리비안 선택해 주시고 트랙 매트 키 불러올게요. 트랙 매트 키 불러오시고 잉크가 3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디오 3번, 그리고 알파가 아니라 루마로 고쳐주시고 트랙 매트 키 불러온 거에서 여기 비디오 3번 그리고 매트 루마,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면서 보여지겠죠. 제가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얘 눈 켜주시고요. 플레이를 해봤을 때 배경이 까만색이면은 우리 시퀀스를 갖다가 여기 엔타이어 워크 에리어나 아니면 인투 아웃, 인 아웃 걸어줄게요. 그리고 재생해 보면은 이렇게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스입니다. 여기 글리치 포커스 있죠? 이거 포켓 소스 똑같이 5초에다가 얹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루핑 소스예요. 이렇게 뒤에 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재생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주고 잘라주고 얘네 두 개 네스트로 묶어줄게요. 네스트로 복해 복해 이렇게로 갖다가 오케이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백이 이제 블랙으로 깔려 있으니까 우리 스크린으로 블렌드 모드를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살짝 얼굴 부분에 이 복해가 조금 거슬리게 들어가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지션, 스케일 뭐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여기 끝에 걸려있는 애들이 많이 밀리겠죠. 요걸 살린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마스크. 우리 마스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동그라미를 추가로 걸어볼게요. 마스크 크기를 이제 약간 얼굴 쪽에 부분에 이렇게
면적을 잡아줄게요. 여기 오퍼시티 안에 있는 동그라미 눌러서 사이즈 한 요정도 크기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인버트를 누르시면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여기에 보케 소스들이 살짝 이렇게 걸쳐져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라든지 여기도 좀 빛이 이렇게 퍼지다가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영향으로.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패더 값을 쭉 퍼지게끔 해줄게요. 한 100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100. 다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오퍼시티로 갔다가 원 만들어서 크기 조절했죠. 그리고 인버트 체크해줘서 뒤집어 줬습니다. 그러면 원 여기 안이 아니라 바깥쪽이 살아나는 거, 이 부분이. 그리고 패더 값을 줘서 여기 경계 부분을 좀 뚜렷하지 않게 봉투 좀 흐릿하게 처리를 해줬었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라서 이펙트 부분에 우리 크로스 디졸브 아까 불러왔던 거 있죠? 걔처럼 페이드 인 효과로 얹어줄게요. 여기다가 크로스 디졸브. 열어주시면 되고, 색깔을 우리 색깔을 조금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복개 선택하시고 비디오 이펙트 들어가서 컬러 콜렉션 그리고 컬러 밸런스를 열어줍니다. 추가해줍니다. 컬러 밸런스 추가해주시고, 우리 컬러 밸런스는 포토샵에서 한번 해보셨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배경이 좀 푸르스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레드기를 빼고 블루기를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섀도우 부분에 마이너스 50 정도 주시고, 그리고 블루도 50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미드톤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마이너스 50 주시고요. 블루 부분을 또 50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레드도 마이너스 50 주시고요. 그리고 블루도 50으로 줘볼게요. 50. 그러면 이제 좀 푸르스름하게 이제 바뀌어졌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엔 배경이 하얀색이었다가 잉크 소스로 이렇게 깔리면서 배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케 소스 인 들어가는 것까지 작업을 해봤고요. 크로마키는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거인 색보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아까 제가 공유 폴더에 올려놨다고 했었죠. 미리 받아 놓으시고요.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색보정에 대해서 먼저 레퍼런스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화 혹시 멜랑콜리아라고 영화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에 보시면은 약간 이 색감에 대해서 되게 예쁘게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신부가 여기에 이 연못에 누워있는 씬인데, 이거를 컬러를 갖다가 어떻게 보정을 진행이 됐는지 브레이크다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는 이제 로그 촬영이라고 아예 이렇게 색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시켜서 촬영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압축하면서 촬영을 했을 때 이 색감이 다 회색 톤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약간 회색막이 깔려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꺼풀 회색막을 걷어주는 게 룩업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709 기준으로 갖다가 룩업 테이블을 적용, 필터링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색들이 압축이 풀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기본적인 색보정 진행 상황인데요. 일반 촬영을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회색막을 걷는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런 하이라이트라든지 이제 부분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도 제가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과정은 약간의 이제 룩업 테이블, 또 이제 여기 세팅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영화에 맞춰서 적용된 세팅 값들을 이제 얹어준 겁니다. 지금 약간 이제 살색하고 약간 노란기가 살짝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사람 몸이랑 이 신체 부분은 그대로 색감을 유지한 채 지금 배경인 이 연못 색감을 갖다가 그린 색감으로 추가를 달아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부의 옷의 흰색이다 보니까 여기에 블루기가 이제 아무래도 원래 배경이 이제 좀 연못 물 배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찍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이제 필터를 해준 거고, 좀 더 화이트 느낌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제 대비감, 이 콘트라스트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섀도우, 그리고 미드톤. 미드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피부톤이라든지 이런 중간 색감들을 갖다가 미드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그레이드, 과정들, 마지막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게 컬러 그레이딩 작업이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예 다른 색감들로 갖다가 섞어서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로그 차량이고, 자, 지금 마지막에 차 부분에서 이렇게 따로 고정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색감을 선택을 해서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스킹을 갖다가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효과들을 더 달아줬잖아요. 이런 건 이제 플레어라는 소스를 갖다가 더 달아줘서 이미지를 얹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단계별로 하늘, 여기 뒤에 있는 산, 그리고 여기에 등선 부분에 따로따로 고정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고정을 해줬죠. 여기 양도 보시면은 일부 색감들을 아예 이게 원래 원본에서는 누르스름한데 요렇게 여기도 색감을 돌려줘서 고정해주는 거. 포토샵이랑 비슷하다, 포토샵 작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막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부분적으로 갖다가 따로따로 색을 조절을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피사체가 이제 눈하고 여기 얼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니까 좀 더 색을 강조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여기까지 정도만 볼게요. 색 보정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유심히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색을 잘 보는 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회사 다녔던 곳 중에 광고 포스트 프로덕션을 이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이 광고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지금 이런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또는 색보정, 3D 모션, 그리고 아트웍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반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후반 작업을 하는 전문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기획, 마케팅, 촬영, 편집 이쪽을 이제 관여를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난 거를 갖다가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후보정하고 최종 완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색보정이게 되는데, 색보정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그 색보정 팀에서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툴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콘솔 기기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작은 기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이제 다양한데 가격은
가격은 좀 세죠. 제가 봤던 콘솔은 요런 거였었어요. 요렇게 길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거였네요. 요런 걸로 비슷한 걸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이 색 버전 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색을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빛 조명들이 들어오면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암실에서 작업을 해요. 커튼, 이제 암막 커튼으로 갖다 다 이제 완전히 쳐놓고서는 작업을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밝은 데서 작업 안 해요. 이렇게 밝은 데서 작업 안 합니다. 다 완전히 어둡게 깔고서는 TV 화면이랑 그 모니터 화면을 갖다가 보면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 일씩 400만원 요만한 게, 요거는 이제 크기가 대략 한 요정도 크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꽤 비싸죠. 그만큼 저기 아까 볼 달려있는 이걸로 갖다가 색깔을 미세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콘솔이 있으면 정말 더 정확하게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는 색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색깔이 이쁜 색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한 정도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 제가 자료로 여기 색채 이론부터 해서 로그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문서로 올려놨거든요. 여기서도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나중에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요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제가 좀 찝는 거는 이제 용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효과로 이미 많이 봤던 휴 세츄레이션 많이 써봤죠. 이 휴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그러니까 색상환으로 봤을 때 이 색상들, 여러 가지의 색상들이 있죠. 요거를 갖다 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명색조인 틴트, 약간 이제 파스텔 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톤 좀 어둡게 해봐라, 밝게 해봐라 하는 게 톤 얘기하는 거고요. 밝기, 채도를 섞어서 이제 좀 채도를 진하게 어둡게 쓰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쉐이드라고 하는데, 이 쉐이드는 그냥 그림자라고 좀 명암지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지금 틴트에서 얘기 나왔던 세츄레이션, 채도가 여기서는 채도가 이제 쭉 올라간 상태고요. 점점점 채도가 빠지면은 이렇게 색상이 약간 물 빠지듯이 표현이 되는 거고,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회색 톤.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는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배합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은, 단색 배합으로 갖다가 활용하는 이제 화면, 그림, 이렇게 컬러 코드를 갖다가 한쪽 색상으로 갖다가 균일하게 쓰는 거를 이제 단색 배합이라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수선한 거를 갖다가 단정하게 보여지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무채색, 흑백 말하는 거죠. 이 흑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진, 흑백 사진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보시면은 되게 피사체가 몰입이 되게 잘 되죠. 그것처럼 이 흑백 같은 경우는 피사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는 거, 극적인 음영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유사색. 유사색 같은 경우는 아까 단색에서 조금 더 퍼지게 되는 거죠. 여기 색상원 기준으로 해서 블루에서부터 그린까지 활용을 해서 그림을 표현을 하는 거. 여기 예시로 오로라가 그런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보색. 이거는 좀 이제 과감한 방법인데 블루하고 정반대인 이제 오렌지나 옐로우 부분이 이제 보색 관계가 되겠고요. 그러면 레드는 여기 그린 포함해서 여기 블루도 포함이 되겠고요. 딱 요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 경계. 요런 보색 대비를 갖다가 함께 씀으로써 지금 이쪽 사진을 보시면 과일이 되게 도드라지게 보여지죠. 시각에 이제 좀 강도를 높여줍니다. 대비를 줘서.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 보색 관계로 하는 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되게 색깔이 이제 어수선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는 유사색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포인트를 준다고 할 때 약간 보색 색감을 갖다 살짝 넣어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근접 보색은 뭐 여기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색한 색은 따뜻한 색, 차가운 색. 보통 이렇게 난색한 색이라고 얘기 안 하고 쿨톤, 웜톤, 쿨톤, 웜톤이라고 합니다. RGB는 제가 이거 일러스트 때 설명한 적 있었나요? RGB랑 CMYK. RGB 같은 경우는 빛의 삼원색, 여기 CMYK 같은 경우는 인쇄용으로 쓰는 색감들.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검은색. 블랙은 키. 인쇄용으로 쓰는 거. 그리고 여기는 우리 디지털 화면 이거 갖다 볼 때 쓰는 게 RGB. 색상원도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RGB로 해야지 색감이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뭐 형광색이라든지 좀 채도가 높은 것들 있었고,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보고 문제 푸는 것까지 잠깐 있거든요. 오늘은 이론 수업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습 시간을 작업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이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이트 밸런스 부분인데, 이 화이트 밸런스가 이제 무엇이냐? 흰색, 간단하게 정의하자면은 흰색을 흰색답게. 우리가 아까 봤던 RGB가 색감들이 레드, 그린, 블루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색깔이 모이면은 흰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촬영할 때도 이 빛을 받아들일 때 얘가 흰색을 흰색답게 받아들이는지 요거를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카메라들은 대부분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 알아서 흰색을 잡아주고 고정을 해주고 저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A4 용지를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 촬영할 때 그걸로 대놓고 밸런스를 맞추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색 온도를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촬영할 때
촬영 장비에서는 이제 이게 조명 색깔들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LED는 말고,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이 됩니다. 여기에 가정용 백색 형광등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7200K라고 되어 있어요. 이 K가 이쪽 보시면 색온도 이제 히스토그램이거든요. 여기에 7200 되면은 여기 사이라는 거예요. 그럼 푸르스름한 거고. 근데 우리는 형광등을 이렇게 지금 켜놓고 여기 공간을 보면은 얘가 푸르게 이렇게 찍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눈으로 통하고 뇌에서 통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알아서 맞춰준 겁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안 되는 부분이 백열전구라든지 할로겐 램프, 이쪽은 이제 누런기, 요거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조절은 안 되고요. 대놓고 노란색 빛으로 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따가란다. 내일 이제 볼 때 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것도 프리미어에서 작업하는 걸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히 설명은 했는데, 요걸 보시면은 압축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색상들이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그리고 색상은 나중에 펼쳤을 때 데이터의 양이 일반 촬영보다도 더 많은 색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보정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게 모든 로그 촬영들은 다 색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일반 촬영으로 했을 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다 모든 걸 다 한 번씩 룩업 테이블 걷어주고 색깔 바꿔주고 모든 컷들을 갖다가 보정해줘야 되는 것들이 단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퀄리티는 많이 올라가겠죠. 색감에 대한 표현이 많으니까. 이제 브랜드사마다 좀 이제 여기에 앞에 이렇게 C라든지 V라든지 S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로그 붙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 종류별로 C 로그, V 로그, S 로그에 맞춰서 이제 촬영이 되는 거고,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개념은 똑같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알고 가시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지금 다음 중 블랙이 떡진 그림을 고르시오 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 화면 안에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빛이 이렇게 썼을 때 그림자가 여기에 지겠죠? 몸에도. 그때 여기에 검은색이 다 동일한 색감으로 갖다가 이게 떡져 있는 거를, 이거 문제입니다. 다 이제 보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마우스, 여기 마우스가 휠이 너무 부드럽네요. 네. 지금 이미 정답이 나온 상태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등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색깔들이 이제 온전히 여기 질감들이 다 살아있죠. 이게 이제
제일 베스트인 사진인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떡진 거, 이게 떡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에 중간에 이런 질감들이라든지 굴곡이라는 게 사라져 있죠. 그리고 아예 여기에서 다 설명하고 다음 문제를 풀게요. 자, 화이트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이제 클립이 됐다라는 거는 너무 밝게 찍혀가지고 여기 부분이 표현이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좀 여기 물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보이질 않죠. 이게 이제 화이트가 클립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심스럽게 지금 화이트가 클립된 거예요. 키보드로 해야겠어요. 화이트가 클립된 거는 몇 번일까요? 여기 좌측 상단부터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 2번, 3번, 4번. 1번과 3번이 지금 나눠졌죠. 화이트가 클립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로 떡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3번 고르셨던 분들은 여기 구름이 아직 온전히 잘 살아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색감이 조금 톤이 다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결이 이렇게 완전히 화이트가 많이 올라가서 떡져 있는 상태. 구름이 거의 안 보이죠? 다음 거. 이번에는 미드톤이 내려온 거예요. 미드톤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중간 색감들이 좀 이제 아래로 내려왔어요. 좀 어둡게 찍힌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3번 같은 거. 네.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미드톤이 내려왔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전체적인 중간 색감들은 지금 여기 배라든지 여기 물결도 지금 이 바다도 미드톤인 거죠. 거기에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우리 레벨 배웠었죠. 레벨에서 여기 섀도우, 하이라이트, 미드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이제 옮겨줌으로써 여기 어두운 영역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감들이 전체적으로 진하게 보이죠. 톤이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 문제는 이제 블랙이 떠 있는 겁니다. 블랙이 떠 있다라는 거는 아까 레벨에서 여기 섀도우가 섀도우랜다. 여기 밑에 우리 그레이 스케일 있잖아요. 여기 블랙부터 해서 화이트까지 여기가 요만큼 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 톤이 나오는 겁니다. 검은색 부분이 검은색답게 나와야 되는데 회색 톤으로 나오는 거. 보기 보겠습니다. 몇 번이죠? 검은색이 검은색답게 안 나오고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번엔 하이라이트. 화이트가 화이트답게 안 나온 겁니다. 몇 번일까요? 화이트가 화이트답게 안 내려와서 회색 톤으로 나오는 거예요. 3번. 자, 정답은 1, 2, 3, 4 다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화이트가, 그러니까 접시가 원래는 화이트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찍힌 거는 얘거든요.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찍힌 건데, 접시가 이제 거의 흰색이죠. 흰색 접시가. 근데, 내려왔기 때문에 회색 톤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이트가 내려왔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온전한 색감들을 갖다가 잘 살려서 색 보정을 하는 거를 이제 내일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 평가 작업
시간 갖도록 할게요.